비타민C 잘 먹으면 당뇨와 암 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정상이지만 몸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을 단 하나의 영양소로 막을 수 있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시겠습니까? 비타민C. 지금까지는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용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당뇨와 암을 예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최전선의 방어막입니다. 지금부터 비타민C가 왜 당뇨와 암을 동시에 막는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방식이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말은 몸에 저장되지 않고 섭취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C가 몸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아는 순간 당신은 식단도 복용 방식도 바꾸게 될 겁니다.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이 말은 세포가 산화되면서 망가지지 않도록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산화되면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고 이것이 자라면서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C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길목을 차단해주는 방어막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당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활성산소는 당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이것이 쌓이면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당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 또는 혈당이 자주 오르는 사람은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그만큼 몸에 염증이 생기며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갑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당뇨로 가는 경로를 근본적으로 끊어줍니다.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도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내벽의 염증도 줄여주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의 대표적인 문제인 혈관 손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하루 한 번 500mg에서 1000mg 정도 먹고 끝냅니다. 혹은 주스나 과일을 통해 충분히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당뇨와 암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 항산화 효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고용량으로 먹기보다는 소량을 나눠서 하루 3회 이상 규칙적으로 먹는 방식이 몸속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500, 점심 식사 후 500, 저녁 식사 후 500 이렇게 3번 나눠서 먹는 것이 하루 1500mg을 한 번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체내 흡수율과 작용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당뇨와 암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비타민C는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특정 영양소와 함께 섭취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E와 함께 복용하면 지용성과 수용성 항산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 세포막 바깥과 안쪽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연과 함께 복용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 안정화에 더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비타민C를 복용한 직후 커피, 녹차, 홍차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비타민C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외 배출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복용 후 최소 1시간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비타민C를 아침에 드시고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루틴을 갖고 계시다면 그 복용은 거의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이 높은 과일과 함께 비타민C를 먹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바나나와 함께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인슐린 반응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통한 암과 당뇨 예방,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실천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장 내일부터 좋아질 수도 서서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비타민C 하나 그리고 그 복용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비타민C를 약처럼 생각해보세요. 하루 3번 식후 규칙적으로 그리고 카페인 피하면서 아연이나 비타민E와 함께 드셔보세요. 몸의 변화를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비타민C가 막아주는 암과 당뇨 합병증 효과 없는 이유까지 알려드립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정말 암이 안 생길까요? 정말 혈당이 안정될까요? 분명 비타민C 열심히 챙기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요? 당신이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복용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타민C가 막아주는 대표적인 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암입니다. 위암은 소화기 계통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 하나이며 염증성 손상이 누적되면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타민C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과다로 생긴 산화 손상을 줄이며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
감염으로 인한 위장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건 발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암입니다. 흡연자는 물론이고 미세먼지나 오염된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은 폐포에 활성산소가 누적되며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폐포 내 산화 손상을 줄이는데 직접 관여하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임상 실험에서 폐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은 하루 세 끼 먹은 음식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기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노출 시간이 가장 긴 장기이기도 합니다. 비타민C는 장내 염증을 줄이고 대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대장암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입니다. 이 두 암은 호르몬과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비타민C는 세포 내 염증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이러한 암 발생의 초기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에서는 어떤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비타민C는 첫째로 당뇨 망막병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망막은 매우 얇은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당이 높아질수록 쉽게 손상됩니다. 비타민C는 이 망막의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혈관벽의 염증을 낮추어 시력 저하나 출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당뇨성 신장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의 모세혈관에 부담이 가고 그 결과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콩팥의 산화 손상을 낮추고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는 당뇨성 신경병증입니다. 비타민C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손발 저림, 발끝 화끈거림 등의 말초신경 증상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타민C는 암과 당뇨, 합병증 모두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못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용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비타민C 제품은 하루 한 알 500에서 10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암이나 당뇨 예방을 목표로 할 경우 이 정도 용량으로는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복용 타이밍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몸에 저장되지 않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 3번 이상 나눠서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 지속 농도를 유지하기 힘들고 항산화 효과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과의 동시 섭취입니다. 아침에 비타민C 드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습관 하나로 비타민C의 체내 유지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흡수를 좌우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체내 흡수율 자체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 여성, 위산 분비가 적은 분들 또는 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C를 섭취해도 흡수되지 않거나 흡수율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비타민C 제형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속형 제품이나 지용성 코팅 제품 또는 파우더 타입으로 전환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1년 넘게 복용했지만 피부도 변화 없고 피로도 여전하다는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침에 비타민C를 먹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게 매일의 루틴이었습니다. 또한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이어서 흡수율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복용 타이밍을 바꾸고 제품을 지용성 캡슐로 교체한 뒤 한 달 만에 피로도 개선, 소화기능 안정, 피부 밝기 변화까지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흡수 타이밍, 섭취 방식, 병행 영양소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능동적인 영양소입니다. 2부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타민C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세포 산화가 주요 원인이 되는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합병증 중 가장 무서운 망막 손상, 신장 손상, 신경 손상까지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정확한 복용 방식, 흡수 방해 요소 차단, 개인 상태에 맞는 제품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언제 어떻게 먹어야 몸에 진짜 흡수될까? 비타민C 하루에 몇 밀리그램 드시고 계신가요? 언제 드시고 계시고 무엇과 함께 드시나요? 지금 당신이 선택한 이 세 가지 요소, 즉 용량, 타이밍, 조합이 비타민C를 약으로 만들 수도 그저 값비싼 소변으로 끝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C를 몸에 진짜 흡수시키고 당뇨와 암을 막는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는 방법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즉 체내 저장이 되지 않고 섭취한 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대부분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방식은 그 대부분의
시간을 비타민C 없이 지내는 셈입니다. 따라서 하루 3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 식후 또는 식간에 나눠서 드셔야 체내 비타민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항산화 효과도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 점심 1시, 저녁 6시에 각각 500mg씩 섭취하면 하루 1500mg이지만 지속작용은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1000mg 한 번만 드시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드신다면 오전 11시 이후부터는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좋지만 다른 항산화 영양소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비타민이 아연 셀레늄과 함께 복용하면 지용성, 수용성 항산화 작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세포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신경 안정,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분들은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을 함께 섭취하는 루틴이 대사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카페인, 철분, 고칼슘 음식과 함께 먹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키고 철분은 흡수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칼슘 식품 역시 위장에서 비타민C의 작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식사 후 따뜻한 물과 함께 단독 복용하거나 항산화 계열 영양소와 같이 복용하되 흡수 방해 물질은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는 하루 수천에서 수만 밀리그램을 복용해 암세포 사멸이나 면역 강화 효과를 노리는 방법입니다. 일부 해외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정맥 주사 형태로 비타민C를 고용량 투여하는 치료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경구로 섭취할 경우 하루 2000mg 이상 복용 시 흡수율은 떨어지고 목통, 설사, 신장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에 병력이 있는 분들은 메가도스를 반드시 피하셔야 하며 고용량 복용은 정기적인 신장 검사와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철분 수치가 높은 사람, 혈색 소증이나 간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 비타민C 섭취는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1회 500mg을 기준으로 하루 2회에서 3회 나눠 섭취하는 겁니다. 또한 비타민C를 음식으로도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고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케일 이런 채소에 비타민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어 흡수도 부드럽고 속 부담도 적습니다. 생과일의 경우 감귤, 오렌지보다 키위, 딸기, 자몽이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당 함량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채소 쪽에서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복용 형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제, 캡슐, 파우더, 액상 등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C가 있지만 흡수율 면에서 보면 지속형 제형 혹은 파우더 타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속형 제품은 위산의 영향을 덜 받으며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파우더 타입은 물을 넉넉히 타서 드시면 위 자극이 덜하고 노화된 위 점막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복용 시간, 복용 용량, 복용 환경, 복용 형태 이 4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어 당뇨와 암을 예방하는 데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한 달 후 피로도, 염증 지표, 혈당 상태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식후 따뜻한 물과 함께 단독 복용 또는 항산화 비타민과 함께 그리고 커피는 최소 1시간 뒤에 마시는 것 이것만 지켜도 당신 몸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습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비타민C 복용하면서 겪은 변화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 변화가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